네,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유병수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님과 함께하는 준수한 토크 시간입니다. 자, 귀하디 귀한 우리 이준석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자, 출장도 다녀오셨고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셨을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우리 방송에 지분이 있으신 분이니까 하루라도 잊지 않고 강펀치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지요? 예, 응원하겠습니다. 엎드려 절받기 있지만 아닙니다. 네, 감사드려요. 자, 현안 중에서 관세 협상 현안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자, 참. 출장 다녀오셨죠? 예, 다녔습니다. 출장 성과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멕시코랑 과테말라의 의원 외교로 갔다 온 거고 주호영 국제 부의장 모시고 이제 갔다 왔는데 뭐 당연히 멕시코는 이제 북중미 월드컵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많은 한국 방문객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 그래서 또 안전 문제 이런 것도 논의했고 멕시코 시티 말고 몬테레이 거기 가 보면은 한국 가전업체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관세 관련해 가지고 그게 미국에 수출하려고 거기 만들어 놓은 공장들인데 트럼프 정부 이후에 그런 좀 관세 문제들이나 이런 게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사전적인 논의도 좀 하고 뭐 이런 것들 하러 갔고요. 과테말라도 이제 저희가 사실 상당히 오랜만에 이제 의원들이 외교적 방문을 한 건데 저 가봤죠, 과테말라. 근데 이번에 저희 과테말라 있을 때 제가 또 난감한 상황을 겪은 게 그 과테말라에서 아직 치안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과테말라에 있는 깽단이 근데 이 깽단이 무슨 뭐 동네 몇 명 몰려다니는 조폭 이런 게 아니라요. 무장입니다. 4만 명 규모의 이런 그러니까 무장 조직 같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깽단과 그 공권력의 충돌이 있어가지고 뭐 감옥을 파옥하고 막 이렇게 막 인질 잡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뭐 계엄까지는 아니지만은 국가적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상황이 저희 가 있는 동안에 있어가지고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2006년에 가봤습니다. 과테말라에. 그때 IOC 총회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에서 그 IOC 총회에서 그 개최지 결정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때 소치로 결정이 됐어요. 그렇죠. 그때. 그때 제가 과테말라 IOC 총회하러 갔었는데 그때 기억나는 게 그 근처에 한국이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 호도리 식당이라고 호도리 식당이라고 있었는데 요즘은 한국 식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원래 중남미나 이런 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중남미 음식 중에서 멕시코 이런 데 가면 또 고추 많이 쓰고 화끈한 향신료를 쓰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평소에 또 그분들이 드시는 걸 보면은 이 옥수수 전병 같은 또띠아 맞아요. 이거에 그냥 고기 싸먹기 이런 거라 가지고 약간 맛이 밋밋한 게 많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음식이 가가지고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 그래요. 가면 또 루이보스티를 꼭 사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 말고도 뭐 가니까 과테말라 커피 유명하고 그래서 한국에 상당한 양의 커피도 수출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갔다 온 곳을 다녀오셨네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한국 시간으로 7시죠. SNS에 글을 딱 올리면서 순간 우리나라 정부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동차 관세, 상호 관세, 풀목 관세를 25% 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자, 어제 뭐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설명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전혀 이 사안에 대해서 낌새도 못 챘고 또 김인석 총리가 벤스 부통령을 만나고 와서 뭐 한라인을 뭐 개설했다고 자랑을 했는데 그 다음 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 외교에 있어가지고 A를 얘기할 때는 사실 B가 사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미국이 외교하면서 몇십 년 동안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 그게 뭐 일견 중국의 인권 문제에 관심 있어서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 목표는 그게 아니거든요. 인권을 지렛대 삼아가지고 다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되게 클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래서 제가 어제 7시에 오전에 발표한 다음에 마침 제가 아침 라디오 방송이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진행자가 이제 물어보길래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쿠팡과 관련된 일련의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 쿠팡.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 듣고 사람들이 의아했죠. 아니 쿠팡 얘기는 쿠자도 안 나왔는데 무슨 소리냐. 근데 어제 공화당의 그 법사위원회에서 공식으로 이제 트위터 계정에다 올렸죠.
이게 사실 쿠팡을 니네가 잘못 건드면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제가 미국에 출장 갈 때마다 느꼈던 것이 뭐냐면은 예전에 비해 가지고 쿠팡 로비스트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쿠팡 로비스트 워싱턴에.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대관이라고 하는 그 업무 담당자가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 게 보이지만은 쿠팡이 미국에서 공화당 정관계 인사들하고 교류가 굉장히 많고 실제 쿠팡의 주주 중에 명단 중에 보면은 공화당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외교를 그 문구 그대로 해석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벤스 부통령이 아예 얘기를 했네요.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네. 여기에 기사가 났는데 소식통에 따르면 자, 벤스가 김민석 총리에게 미국 측은 쿠팡 같은 기술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처우에서 의미 있는 완화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이렇게 지금 외신이 보도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항상 보면서 쿠팡 청문회 하면서 제가 참 아쉬움을 느꼈던 게 뭐냐면은 우선 미국의 청문회였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한국처럼 뭐 20명이 7분씩 돌아가면서 7분 안에 짜내고 그 다음 바퀴에 또 짜내고 이런 식의 청문회를 하지 않았을 거고요. 소위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밀도 있게 파고들었을 것이고 시간도 충분히 책정해가지고 당신 답변할 거 있으면 답변해라 이런 식으로 풀어나갔을 텐데 흔히 말하는 지금 우리 국회에서 있었던 청문회는 형식상으로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하지만은 외국 사람들이 보면 저 뭐 하는 건가 싶을 거예요. 뭐 질문하고 답도 안 듣고 됐어요 이러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검토하지 못했던 것도 있고 저는 이제 영어 듣고 말하는 게 되니까 제가 직접 하겠다고 했지만은 우선 거부당하고 춘차 통역과 동시 통역을 쓰도록 이제 그렇죠. 강제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가 어떤 제안도 했냐면요. 내가 2번 말하겠다. 내가 영어로 한번 말하고 한국어로 한번 말할게. 그것도 안 된대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차라리 내가 그러면 듣고 통역까지 해주겠다. 그것도 안 되는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그 전문 통역사분들이 아무리 있다 해도 이 의원이 묻고자 하는 의도, 그러니까 질이라는 거는 내가 이 질문할 때 다음번에 어떤 질문하는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예측해서 통역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단어 하나까지 선택해가지고 통역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게 좀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겉도는 거죠. 그냥 맥락 없이 그냥 청문회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뭐 당시에 영어를 알아듣는 의원은 이준석 의원뿐이라고 최민희 위원장이 이것저것 막더라고요. 아니 뭐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동시 통역을 하니까 네. 동시 통역하면은 통역하는 거는 저는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동시 통역을 하는데 동시 통역이라는 것 자체가 저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건데 또 민주당 계열 지지자들은 저한테 와서 저건 왜 답을 듣지도 않고도 뭐 통역 듣지도 않고도 뭐 질문을 계속 하냐느니 뭐 자기들은 방송이 이렇게 들리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러모로 현장감이 좀 계속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걸 청문회였습니다. 자, 요 사안에서 김민석 총리가 벤스 부통령을 만나고 와가지고 여기저기 자랑을 했었어요. 3%라는 유튜브도 나갔었고 나갔는데 약간 좀 상황이 이상해지니까 뻘쭘해졌죠. 그런데 어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가 방위성과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딱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잠깐 좀 볼까요? 사실은 벤스 부통령을 만나서 한라인을 구축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미관세 협상 이후에 타결된 내용을 실제로 이행이 지연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챙겨야 하는 벤스 부통령과 관계 설정을 하고. 네, 총리님이 뭐 방미 성과하고 하실 말씀 있으시다 그래가지고 됐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자, 방미성과 있으시다고 하는데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됐습니다. 됐죠 뭐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제이디 벤스라는 사람을 이제 미국의 마가 진영에서는 계속 이제 차기 대통령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에 일반적인 미국 부통령 이상의 힘이 실리는 건 맞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뭐 지금까지 한국 언론에 보도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이디 벤스가 럭브리지라는 이제 싱크탱크를 운영하면서
그걸 사실상 세계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한국에도 록브리지 코리아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만든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들면서 누구를 그럼 이사장으로 삼았냐 그러면은 김혜영? 민주당의 김혜영 의원을 네. 이제 임명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 록브리지 한 다음에 김혜영 의원은 잠깐 뭐 우연한 기회에 볼 기회가 있었는데 자, 신기했어요. 저는 진짜 그거. 그러니까 이 한국에 지금 보면은 그 보수 진영 지지자들 중에서 이제 약간 비하적으로 김치 막아라 부르는 분들이 태동하고 있거든요. 뭐냐면은 미국은 지금 철저하게 미국의 국익에 맞게 행동하겠다는 주의를 보고내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뭐 트럼프가 보수래더라. 그래서 그냥 좋아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냉정하게 따지면은 이상한 겁니다. 그거는. 예, 우리나라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트럼프가 하는데 그걸 이제 저기도 보수 진보라는 개념은 각 나라마다 전부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유럽에 가서 보수하면 우리나라 진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가는데 적어도 오히려 벤스는 한국에서 본인의 싱크탱크 파트너로 김혜영 민주당 의원을 골랐다는 거예요. 전 부산 출신이죠. 네, 부산 연재에서 네. 국회의원했던. 네. 그러니까 그런 거의 의미 하나를 파악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한국 보수는 지금 트럼프가 항공모함 몰고 뭐 윤석열을 구출해줄까 이런 거 믿고 있으니까 국제 정세에 자꾸 떨어져 가는 거예요. 예. 트럼프도 듣고 황당할 거예요. 내가 왜 항공모함을 그리고 한강에 항공모함을 어떻게 들여보내요? 근데 이게 진짜 진지하게 막 저희 이제 보면은 그 카톡방에 있는데 보면은 어떤 사람이 퍼나르잖아요. 이제 보면은 네. 맨날 항공모함 얘기. 항공모함. 예. 그 한강에 진입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 허가하지 않고 있다. 아, 이재명 정부가 허가하고 않고 이게 있다. 한강에 항공모함이 진입하는 문제가 아니라요. 예. 항공모함 보통 서해에도 진입 못합니다. 네. 수심이 안 나와가지고. 네. 예, 그 동해로 들어와야죠. 예. 그 병인양요, 신미양요 뭐 이런 거 때도 보면요. 그 강화도에 들어오기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물살이 빠질 때는 잘못 들어가면 네. 얹히잖아요. 얹히잖아요. 대동강에도 제네럴 셔먼호가 들어갔다가 물 빠질 때 못 빠져나와가지고 불타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몇십 배 깊은 항공모함을 서해에 집어넣는 거는 이 비슷한 멍청한 얘기를 옛날에 했던 사람들이 천안함 폭침 때 이스라엘 잠수함이 뭐 백령도에 왔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거기 잠수함 넣으면은 바로 그 처박힙니다. 거기. 박히죠. 그 땅이 박힙니다. 대양 항해를 하는 그런 이스라엘에서까지 뭐가 와가지고 여기 하면 박히거든요. 근데 그 수준으로 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때 천안함 음모론 같은 거를 믿던 그 진보의 괴담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수준보다도 낮게 이제 보수 진영인 사람들이 가고 있다. 일부. 한강 항공모함 소리 나오면 그 얘기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단연코 그냥 앞으로는 그냥 차단하시는 게 제일 좋다. 네. 예, 그거 믿을 정도면은. 예. 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는 뭐 협상할 마음이 있다, 뭐 이렇게 조금 입장을 다시 바꿨죠. 바꾸긴 했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품목 관세를 다시 25% 올리겠다 한 이유를 쿠팡 이런 부분에서도 원인을 찾으셨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은 국회에서 관련 법을 빨리 통과시키지 않다, 속도가 느리다. 그리고 뭐 구윤철 부총리가 올해 안에는 여러 가지로 대규모 투자하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그 외신 인터뷰도 하나의 자극을 줬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뭐 호텔 결혼 얘기했던 것처럼 어제 그 사실 뭐 준다고 했더니 진짜 주는 줄 알더라. 뭐 이런 식의 접근이 사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외교나 통상 분야에서 뭐 하는 척하고 시간 끌기가 보수 진보 이런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적으로 많이 썼던 방법들이에요. 근데 다 알죠. 국제적으로 한국은 원래 이런 의무에서는 잘 빠지고 싶어하고 또 이렇게 얻어내는 거는 잘 얻어내는 거 외교를 잘한 거죠 지금까지. 근데 트럼프를 상대로는 트럼프가 요것만 보고 있던 거죠. 왜냐 본인의 어떤 중간 선거나 이런 걸 위해 가지고는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한데 본인 확 들어와야죠. 거기서 어느 정도 경제 규모가 되고 실제 뭔가를 푸시할 수 있을 만한 나라는 한국, 일본 정도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성과는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있는데 여기다 넣어놓고 이제 아무 말 대잔치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2주 전에도 뭐 미국 그 주한 미국 대사 대리를 통해서 디지털 규제 법안 이게 좀 이거 가지고도 굉장히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고 여러 가지로 보면 시그널은 있었어요. 지금 한국이 사실 미국에 대해 가지고 서비스 지출이나 이런 것들 이제 상품이 진짜 배를 타고 수출되고 이런 것보다도 사실 우리가 미국산 상품 물리적으로 뭐 기계 같은 걸 살 거는 테슬라 차밖에 없어요. 그것도 대부분 요즘 중국 생산이고
그렇다면 이제 소프트웨어나 아니면은 컨텐츠 관점에서 미국에 이제 우리가 구매하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 챗 GPT 구독하는 사람 많아지고 넷플릭스 구독하는 사람 많아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규제의 장벽이 들어서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압박이 계속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이죠. 자, 지난번에 미국을 한번 방문하셨을 때 네. 이준석 대표 방문하셨을 때 네. 그때의 분위기하고 지금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을까요? 그때도 사실 분위기가 좀 이상했죠. 네, 그때 이상해가지고 그때 그 트럼프 대통령 쪽에 작년 8월이었죠. 7월 말이었는데 7월 말. 네. 그때 아메리카 퍼스트 폴리시 인스티튜트라는 그런 싱크탱크를 그 워싱턴을 방문했는데 그 트럼프 1기 때 그런 국가보훈부 장관 했던 인사가 그 저희 의원들 한 10명 남짓한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앞에 앉아가지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그 unfair persecution, 예, 그러니까 부당한 박해를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이 갔던 한국 민주당 의원들이 야 이거는 우리가 한국 가서 얘기하지 말자. 예, 그렇게 할 정도로 당황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편으로 봤을 때는 지금 미국 정가에서 엄청난 희한한 로비스트 그룹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게 맞고, 네. 예, 그게 한 갈래는 이제 그 마가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뭐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부정선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부정선거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서 엄청나게 해집어 놓고 다니는 것 같고, 한쪽은 이제 쿠팡 로비스트 이런 사람들이 해집어 놓고 다니는 것 같은데 미국 워싱턴에서의 그런 어떤 시각 자체가 계속 좀 안 좋아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요 사안에 특정돼서 된 사안은 아니지만 유독 대통령이 네.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자꾸 이 국회에서 법안 속도가 너무 느리다. 국회에서 일을 안 해서 일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국무회의에서 국세청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좀 들어보시죠. 체납된 국세외 수입. 네, 어쨌든 이건 법률 입법이 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국세만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네, 지금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국가채권관리법을 개정을 해서 아, 참 저희가 말을 더 무슨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저 어느 세월이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2월 중에 추진을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그냥 지금부터 시작하시라고요. 저런 속도로 해가지고 어느 세월이 될지 모릅니다. 자, 어제 국무회의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체납된 국세 외의 수입을 이거를 좀 빨리 좀 걷어라라는 얘기였는데 얘기를 했더니 법을 개정을 하는 게 빠릅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아이 참 말을 무슨 이러면서 짜증을 많이 났어요 지금. 그러면서 국회가 너무 느려서 저거 어느 세월이 될지 모른다 이 얘기인데 자꾸 좀 국회 탓을 합니다. 지금 임기 초에 이런 거대한 의석을 가지고 집권했던 대통령은 아마 YS 정도 이후에 본인이 처음일걸요. 네. 그런데 지금 이거 탓을 한다? 믿기지가 않는 거죠. 애초에 이상한 재료를 가지고 와서 국회에 통과시키려고 떼쓰지 않는 한 지금은 의석수가 민주당이 다수인데 통과 안 될 리가 없는 것이고, 뭐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번 지적했지만은 뭐 종합특검 이런 건 3주 만에 훌렁 처리해버리잖아요. 그렇죠. 뭐가 느리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 있으면은 하면 되는데 민주당에서도 이걸 받아들고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겠는데 하니까 들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국회 탓하는 거는 그냥 뭐 아무 말 대잔치 가까운 게 아닐까. 민주당이 지금 국회 탓하는 게 말이 됩니까? 본인들이 그냥 맘만 먹으면 그냥 다 통과해왔잖아요. 그냥 바로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통과시키고 해왔는데 지금 와서 예. 국회 때문에 일이 안 된다? 그럼 민주당이 얘기를 해야죠. 정청래 대표하고 한병도 원내대표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뭐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건 교조주의적인 건데 내가 하는 법은 다 옳은 법이야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법 만들었다가 똥볼 찬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선거 제도도 자기들이 만들었다가 네. 똥볼 찼죠. 공수처도 만들었다가 정작 적용해 보니까 안 되는 게 많이 나왔죠. 네네. 뭐 하나도 자기들이 뭐 해서 그렇게 속도전 해가지고 성과 본 게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급한 것 같다, 남 탓하는 것 같다 이런 것 같습니다.